가끔 빈티지 명품하고 중고 명품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명품 셀러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빈티지 명품은 제품이 발매된 지 10년 아니면 20년이 훌쩍 지나서 이제는 새 제품을 보기가 어려운 것들을 말하고요. 반면에 중고 명품들은 내가 딱 한 달만 사용하다가 급하게 파는 제품들도 모두 포함된다는 거죠. 즉 오래돼서 이제는 새 상품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제품들을 빈티지 명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래된 명품들을 팔아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프입니다. 제가 명품셀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중고 명품도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새 상품의 명품을 판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네이버에 스마트 스토어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피레이를 통해서 중고 명품들을 많이 팔았어요. 지금은 새 상품의 명품만 수입해 팔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또 중고 명품이나 빈티지 명품들이 다시 뜨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그 올드한 명품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티지 명품은 중고 명품하고는 좀 달라요.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죠. 빈티지 명품도 사실 중고 명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는 새 상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을 빈티지 명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하기가 그만큼 어렵고요. 재탄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샌린느나 디올, 프라다나 버버리, 샤넬이나 구찌 제품 중에도 이런 빈티지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보통 적어도 10년, 길게는 30년 전에 이미 발매가 된 거죠. 지금은 쉽게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빈티지 명품들은 일본에서 많이 건너오더라고요. 일본은 오래전부터 명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가 많았고요. 그렇게 많이 풀린 명품들이 잘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세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오래된 명품들은 일본에서 수입해 파는 분들이 많고요. 일본의 야후 옥션이나 리사이클 오프라인 매장, 빈티지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국내로 수입해 팔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오래된 빈티지 명품들은 어떻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무조건 유명한 브랜드만 팔아야 돼요. 빈티지의 가장 큰 약점이 오래된 디자인이잖아요. 올드한 스타일이나 색감, 퀄리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완벽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결국 브랜드가 유명해야 돼요. 유명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달려 있거나 누가 봐도 유명하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빈티지의 느낌들을 오히려 장점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버리나 프라다, 샌린느, 샤넬이나 디올, 구찌 같은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 제품들은 그 가치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유명 로고가 없는 명품들은 그냥 오래된 가방일 뿐이에요. 소비자들에게 임팩트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약 빈티지 명품을 팔고 싶으면 무조건 유명한 브랜드의 로고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세요. 두 번째 특징은 무조건 가방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품에는 가방 말고도 지갑, 의류, 신발이나 액세서리 같이 다양한 카테고리가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빈티지 명품들은 아주 오래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지갑, 신발, 의류 같은 제품들은 팔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지갑은 누가 쓰던 걸 잘 안 쓰잖아요. 신발, 의류도 30년이 지난 제품들은 현재와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또 가방은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빈티지 가방들은 스타일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서 오래된 가방들을 일부러 찾기도 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현대 스타일인데 가방은 올드한 빈티지 느낌이라면 오히려 매치하면서 들고 다니기 좋다는 거죠. 특히 요즘에는 남들이 잘 들지 않는 유니크한 가방들도 선호하잖아요. 똑같은 가방들을 매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어필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 명품을 팔아서 돈 벌고 싶으면 일단 가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요. 판매할 자신이 생기면 그때는 가방 말고 다른 카테고리도 팔아보세요. 빈티지 명품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는데요. 보통 빈티지 명품을 잘 파는 분들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보다 오히려 개인 SNS 채널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중고 명품 팔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크림, 머스티, 트렌비나 구고스 이런 것들인데요. 빈티지 명품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사용하지 않는 중고 명품은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되지만 아주 오래된 빈티지 제품들은 개인 판매 채널을 만들어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일단 블로그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빈티지 명품들을 하나씩 팔면 돼요. 사실 오래된 제품들은 누군가 사용한 흔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매자들도 다 알고 구매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이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들을 가지고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멋진 장소에 가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팔아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직접 착용하고 있는 사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빈티지 명품의 네 번째 특징은 재구매율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빈티지 제품들은 새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잖아요. 100만 원 이하의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하나를 사서 만족하면 다른 브랜드의 빈티지 명품들도 또 구매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샌리니의 숄더백을 하나 구매했어요. 가격이나 스타일에도 만족했으면 결국 디올이나 프라다 같은 다른 빈티지 브랜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하나씩 더 구매하는 거죠. 이처럼 빈티지 명품들은 은근히 중독성이 아주 강해요.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유니크한 가방들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품 세계에 입문하는 분들도 빈티지 명품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부담이 덜한 가격대에 다양한 명품 브랜드를 즐길 수 있으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사용하다가 좀 질리면 구매한 가격으로 팔아도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방어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빈티지 명품을 팔 때는 제 구매율이 높다는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요.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나한테 한번 구매한 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꾸준히 소통하면서 새로운 제품이 입고되면 소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을 추천받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SNS 채널을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들이 빈티지 명품도 잘 팔더라고요. 사진도 잘 찍고 소통도 잘 하니까요. 새 상품의 명품은 제품을 보고 사지만 빈티지 명품은 그 판매자를 보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부분도 꼭 잊지 마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 빈티지 명품들을 몇 번 팔아봤어요. 대표적인 게 루이비통의 소지섭 백팩이었어요. 페골이라는 루이비통 가방이었는데요. 오래전에 단종되어서 이제는 구매할 수 없는데 이 제품이 또 은근히 인기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상태 좋은 페골 제품들을 수입해 피레이에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빈티지 명품들은 진짜 많아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잘 찾아보세요. 나도 한번 명품 팔아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들어오셔서 링크 한번 클릭해 주세요. 빈티지 명품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저도 힘을 내서 계속해서 영상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